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뉴스에는 수도권 지역 코로나19 지역 상황 특보로 대신 준비했습니다.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인 서울과 인천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확진자가 늘고 있는데요. 지역사회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동선에 따라 긴급 방역을 펼치고 있고 밀접 접촉자를 분류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대구에 비해 확진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다고는 하지만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지역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인천에서 추가 확진자가 2명 나왔습니다. 특히 이번 추가 확진자 중에는 부평 구민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취재기자와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재필 기자, 이번에 확진된 부평 구민의 동선이 공개됐죠? 네, 맞습니다. 부평 일동에 거주하는 65세 남성인데요. 어제 오후 11시 1차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고요. 오늘 오전 4시 진행된 2차 검진에서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이날의 병원에 격리돼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앞서 미추홀구에 거주하는 포스코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은 소식 전해드렸죠. 마포구 보건소에서 확진 판정을 받아 서울 확진자에 포함이 됐는데요. 부평구 확진자는 이 확진자와 함께 근무하는 동료입니다. 네. 22일부터 발열과 근육통 등 증상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직장 동료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데다 이 때문에 일하는 현장이 폐쇄됐다는 소식을 듣고 부평구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았는데요. 결국 양성 판정을 받은 겁니다. 부평구가 부평 지역 추가 확진자의 동선도 공개를 했는데요. 그는 출퇴근을 위해 주로 지하철을 이용했으며 부평역과 부평시장역, 부평구청역, 강남구청역 등을 다녀가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같이 살고 있는 딸과 사위에 대해서도 검사를 진행했는데 다행히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구체적인 역학 조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추가로 들어오는 소식은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네, 인천의 상황 보고 왔는데요. 인천시가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지역 신천지 교육생 1,951명의 명단을 입수했습니다. 앞서 인천시는 지역 신천지 신도 9,875명의 명단을 확보한 바 있는데요. 이로써 확인된 지역 내 신천지 관계자 수는 모두 11,826명입니다. 부평구에는 2,924명, 계양구에는 1,286명의 신천지 신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인천시는 신천지 교육생에 대해서도 신천지 신도와 마찬가지로 검체 검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서울 상황 알아봅니다. 28일 오전 기준 은평 성모병원 관련 확진자는 13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또 서울에 살고 있는 신천지 신도 중 유증상자가 2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취재기자 통해 오늘 오전 서울시청에서 진행된 코로나19 브리핑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심다혜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먼저 은평 성모병원과 관련된 확진자 소식부터 짚어주시죠. 네, 은평 성모병원의 관련 확진자는 28일 오전 기준으로 13명 확인됩니다. 서울시는 오늘 오전 브리핑에서 27일 확진자가 2명 더 늘면서 현재까지 성모병원 관련 확진자는 13명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는데요. 첫 번째 확진자였던 이송요원의 아버지 그리고 병원에서 간병인으로 일하던 70대 여성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또 서울시의 조사 결과 지금까지 있는 확진자들의 접촉자는 704명으로 확인되며 모두 자가 격리 중입니다. 네, 은평 성모병원의 코호트 격리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시 브리핑에서 계속해서 이 코호트 격리 가능성에 대해서 물어보는 질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서울시가 이제 병원 관련자 2,000여 명을 대상으로 지금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양성이 2명이고 음성이 2,318명입니다. 44명은 아직 검사를 진행하는 중인데요. 때문에 서울시는 이제 2명 외에는 양성 판정이 나오지 않고 있는 만큼 코호트 격리에 대해서는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신천지 신도 2만여 명에 대한 전수조사가 어제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유증상자가 200여 명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서울시는 신천지 신도, 일단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신천지 신도 28,317명에 대한 1차 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에서 전화를 끊는 등 조사를 거부한 사람은 68명이었는데요. 우선 전화조사에 응한 인원 중에서 217명이 코로나19의 유증상자라고 서울시는 설명했습니다. 시는 검체 채취를 완료한 31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인원 186명을 대상으로 선별진료소에 방문해서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고 이들이 제대로 검사를 받는지 그 여부도 확인할 계획입니다. 또 조사를 거부한 인원을 대상으로는 오늘 중으로 2차 전화 조사를 하되 조사를 거부하면 처벌 규정에 따라서 2년 이하의 징역 또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다는 것을 고지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도 서울시는 최근 14일 이내에 대구 경북을 방문했거나 확진자가 나온 과천 예배에 참석한 인원이 2,164명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이들에 대해서 각 구청 보건소를 통해서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자가격리하도록 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서울시가 신천지 법인 취소를 검토 중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서울시는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신천지 관련 법인에 대해 허가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천지가 허가 취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지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시는 또 이만희 교주를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현재 금요일로서 이제 주말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번 주말에도 사람이 많은 모임 등 밀접 접촉 가능성이 있는 행사와 집회 등은 최대한 자제해달라고 시민들에게 당부했습니다. 네, 서울 상황 정리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심다혜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이어서 경기도 상황 이어가겠습니다. 김소영 기자, 경기도 소식 전해주시죠. 네, 오늘 오전 9시 기준 질병관리본부 발표 자료를 살펴보면 현재 경기도의 누적 확진자 수는 60명을 넘어섰습니다. 의정부, 양주, 동두천, 연천은 확진자가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구 코로나 환자 수용과 관련해서 또다시 입장을 내놨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 지난 26일 자신의 SNS에 경기도의 대구 확진자 수용 요청 정말 어렵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는데요. 네. 어제 이와 관련해 중증 환자는 얼마든지 수용이 가능하다며 확진자의 경기도 수용 요청 거절은 오해라는 입장을 추가로 밝혔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신천지에 다녀왔다는 거짓말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20대가 구속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28살 A씨는 지난 21일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한 보건소를 찾아 대구 신천지교회에 다녀왔다며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 검사 결과는 음성이었고요. 배달 일을 하던 A씨는 지난 23일 주유카드를 용도회에 사용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다가 최근 대구를 다녀와 자가 격리된 상황이라고 진술했지만 경찰이 동선을 조사한 결과 방문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기도 용인 동부경찰서는 A씨를 공무집행방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네, 경기도 상황 보고 왔습니다. 오늘도 코로나19 소식으로 이어가고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확진자는 점차 더 늘어가는 상황에서 우리 지역 대응 상황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확진자 9명이 나온 부천의 상황 함께 짚어봅니다. 장덕천 부천시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네, 시장님, 부천시의 누적 확진자 수가 9명이고 치료 중인 환자는 7명입니다. 현재 환자들 상태는 어떤가요? 안정적인가요? 예, 저희가 직접 확인할 수는 없고요. 보건소 통해서 전해 듣는데 환자들 상태는 좀 안정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환자들은 지금 경기도 안에 있는 지정 병원들에 지금 입원해 있는데 외부에서 저 청도 확진자 1명도 저희 우리 부천 순천향병원에 지금 받은 상태고요. 완전 층 하나를 격리하고 음압병실에 입원해 있고 이 환자도 지금 안전적인 상태입니다. 아마 잘 치료되고 또 완치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지역의 신천지 시설 폐쇄 등을 시행했는데요. 이후 관리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네, 저희 신천지 시설 폐쇄한 게 원래 12곳을 제보받고 또 확인하고 해서 그중에 이제 운영 중인 곳 5곳은 폐쇄했고요. 또 7곳은 이미 그 다른 업종으로 하거나 공사 중이거나 이렇게 돼 있었고요. 그 후에 또 1차적으로 한 이후에 6곳을 또 제보받아서
그중에 2곳이 또 확인돼서 2곳 폐쇄하고 총 7곳은 폐쇄가 됐고요. 나머지들은 또 마찬가지입니다. 18곳 중에 11곳은 신천지 시설이 아니었고요. 그리고 그 7곳에 대해서, 그리고 또 약간 의심스러운 곳, 폐쇄하지 않았지만 의심스러운 곳에 대해서는 저희 부천시 직원 공무원들이 매일 나가서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특이 동향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방역도 중요하지만 이번 사태로 지역 기업들이 막막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지금 뭐 일부 뭐 이자를 대신 낸다든가 뭐 대출을 연장해 준다든가 이런 정책들은 하고 있지만 좀 그 임시적인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을 위해서도 부천페이 인센티브 뭐 10%로 상향 조정하고, 또 우리 물품 구매도 그 공공기관 물품 구매도 다 관내 기업들을 통해서 또 소상공인들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이걸로는 좀 약할 것 같고요. 좀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이 좀 완화되면 보다 좀 적극적인 정책들이 좀 우리 이 지역에서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에서도 좀 펼쳐질 걸로 기대하고, 저희도 추경이 아마 편성되면 그런 조치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거기에 병행해서 기업들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책들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네, 어제 의료기관 대책회의가 진행됐는데요. 어떤 내용이 논의됐고 또 향후에 추가 확진자 발생에 대비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가요? 저희들 뭐 기본적으로 사전에 좀 여러 가지 준비를 해왔고요. 네. 이제 지금까지는 지역들이 그 역학조사, 뭐 혹시 확진자가 발생하면 역학조사를 통해서 그 감염 경로도 밝히고 추가 확진을 막기 위한 것들을 잘 해왔습니다. 이제 거기에 병행해서 최근 대구 경북 지역들에 대한 이제 확진자가 대량으로 발생하면서 여러 가지 추가적인 문제들이 생겼는데요. 거기에 대비한 이제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셨겠지만 감염자들이 병원을 뭐 응급실을 그대로 가서 응급실이 폐쇄되고 이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천시에서는 뭐 요양원이라든가 각 병원, 의원, 그다음에 종합병원 이렇게 역할을 좀 분담해서 그런 의료 체계가 붕괴되는 일이, 지금 응급실이 폐쇄되면 우리 부천에도 그런 경우가 한 번 있었는데요. 폐쇄되게 되면은 진짜 이 코로나19 감염자보다 더 위중한 환자들이 치료를 못 받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좀 그 하위 병원들에서 점검되고 또는 선별 진료소에서 걸러질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는 데 집중했고요. 그 밖에도 이제 그 선별 진료소에 지금 감염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검체 채취라든가 이런 게 한 5배 이상 숫자가 늘어서 그거를 좀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협의도 했습니다. 그 밖에도 뭐 여러 가지 의료용품이나 이런 데 대한 공급 문제, 전반적으로 시민들이 지금보다는 좀 더 안전한 그런 방역 체계와 의료 체계에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데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아마 좀 잘 운영되면 확진자가 지금보다 좀 늘어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드라이브스루 선별 진료소가 운영될 예정인데요. 부천시는 어떻게 운영되나요? 저희도 뭐 드라이브 스루에 대한 검토는 했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드라이브 스루도 뭐 사실 지금 운영하는 선별 진료소보다 나은 방법은 아니고요. 지금 운영하는 선별 진료소가 더 안전한 방법이긴 합니다. 그래서 선별 진료소를 약간 확충했고 지금까지는 감당이 가능하고요. 만약에 여기서 검사 인원이 더 늘어난다면 이제 그 드라이브 스루 야외에 선별 진료소를 만들 계획은 가지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운영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 지금 기존의 선별 진료소별로 선별 진료할 수 있는 곳들과 그 인원을 좀 늘려놓은 상태라 아직까지는 지금 가능하고요. 여기서 좀 더 늘어나면 저희도 드라이브 스루 선별 진료소를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천 시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마 여러 가지로 많이 불안하셨을 텐데요. 시에서 또 민간 그
의료 단체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확진자들의 동선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방역을 또 마치고 역학조사관들 전문가들 얘기도 그러한 것들은 방역하고 나면 안전해진다고 하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대신에 개인위생은 좀 철저히 해주시고 약간의 증상 꼭 감염병이 아니더라도 기침이나 이런 증상이 있는 분들은 꼭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또 손 씻기 수칙도 좀 지켜주시고 또 한편으로는 증상이 의심될 때 바로 병원 응급실이나 그 외래로 바로 가지 마시고 꼭 선별 진료소로 가셔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천의 의료 체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를 살리는 길이고요. 마스크도 이제 지금 공급이 오늘부터 일부가 약국에 공급되고 오늘보다는 내일 또 내일보다 모레 좀 더 많은 양이 공급될 것 같습니다. 조금 기다리시면 좀 불편해하셨던 것들이 많이 좀 해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심하면서 일상생활을 영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이번엔 우리 지역 상황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이세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이 기자,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지역 확진자 현황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네, 오전에 공식 집계가 나온 이후에 확진자 수가 달라졌나요? 네, 오늘도 확진자가 늘었습니다. 먼저 인천부터 살펴보면요. 밤사이 확진 환자 2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인천 부평과 서구에서 각각 1명씩이 발생을 했고요. 현재까지 인천 지역 누적 확진자 수는 5명이고 이 가운데 1명은 퇴원했습니다. 경기도 역시 환자 수가 늘었는데요. 질병관리본부 집계와 경기도 자체 집계에 약간 차이가 있는데 저희는 경기도 집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9시 경기도 공식 집계 기준 어제 이후 확진자 8명이 새로 추가가 됐습니다. 반면 퇴원 환자도 1명이 늘었습니다. 도내 전체 확진자 수는 71명이고요. 이 가운데 1명이 숨지고 10명이 퇴원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인천에서는 갑자기 환자 수가 2명이 늘었는데요. 네. 2명 모두 오늘 오전에 동선이 공개되기도 했는데 기존의 확진자와 연관이 있죠. 네, 새로운 환자 2명 모두 기존 확진자들과 접촉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먼저 부평 지역 확진자 1명을 먼저 보면 어제 서울에서 나왔던 확진자의 동료입니다. 이들은 서울의 한 건설 현장에서 함께 일했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어제 서울에서 먼저 확진 판정을 받았던 환자도 본래 거주지는 인천입니다. 하지만 평일에는 서울에서 거주를 하고 있고 검사 자체도 서울에서 받았기 때문에 인천 지역 확진자 수에는 포함이 되진 않았습니다. 밤사이 추가된 또 1명의 환자는 인천 서구에 살고 있는데요. 앞서 확진자가 발생한 서울 명동의 한 의류 매장 직원인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한편 두 환자의 동선도 공개가 됐는데 둘 다 출퇴근을 위해서 인천 지하철과 서울 지하철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행히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지역도 있습니다만 지자체 대응 수준은 더욱더 높아지고 있죠. 네, 맞습니다. 경기도 부천과 김포 지역은 지난 25일 확진자가 나온 이후 사흘째 추가 확진 소식은 없습니다. 다만 지자체별 대응 수준은 한층 더 높아졌습니다. 확진자 동선이 공개된 이후 대중교통을 포함한 곳곳에서 소독이 강화가 되고 있고요. 또 공공시설 대부분은 무기한 휴관 기간에 들어갔습니다. 또 부천과 김포는 어린이집도 다음 달 8일까지 쉽니다. 보건소들은 기존 업무는 중단을 하고 코로나19 업무에만 대응을 하고 있으니 참고하셔야겠고요. 김포시 같은 경우는 임신한 직원 12명이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네, 이 신천지 교인들에 대한 전수조사도 각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경기도가 확보한 신천지 교인 명단에 따라서 각 지자체에서도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대1 전화로 먼저 증상 유무를 파악을 하고 있고요. 다만 명단을 일괄로 받는 건 아니어서 확인이 되는 대로 자가격리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김포시와 부천시 모두 신천지 시설에 대해 폐쇄 조치를 내렸는데요. 다만 신천지와 연관성 있는 시설이 더 있다는 제보가 곳곳에서 들어오고 있어서 추가 조사 중인 상황이고 시민 제보를 통해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니 무엇보다 시민들의 참여가 중요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세진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